사랑, 진실한 사랑을, 건강하심을 빕니다. 지난 주간에 보내주신 편지에 관하여 몇 말씀, 제 부족한 의견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마다 학생들이 애정과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며 점점 더 일찍 그 문제에 뜻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 학생들의 경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티네이저들의 조숙성이 애정이나 성 문제에 관심을 모으게 하는 것 같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영화, 가족계획에 관한 공개적인 해설들이 한층 더 성 문제에 호기심과 관심을 모으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 교육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정당한 비판과 선한 이해력을 길러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선생님의 뜻과 요청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자신도 그 점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며 자신 있는 의견과 주장을 내세울 입장은 못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말씀을 드려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애정이나 성 문제에 관하여 지나치게 민감하며 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고등학교 1, 2학년의 여학생들이 자주 펜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남자이고 보면 곧 펜팔의 내용이 사랑이나 이성적인 사귐의 내용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 때문에 공부에는 지장이 오고 접촉과 사귐의 문제 때문에 시간, 정력에 무책임하며 불필요한 소모를 가져오게 됩니다. 펜팔의 목적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이성이면 곧 애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루어 보아 우리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자유스러이 선한 뜻을 가지고 사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서구의 가정에서는 부모들 입회하에 남녀 친구들이 초대를 받아 서로 이해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때 좋은 예절도 가르쳐주며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도 자라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또 서구 사회에서는 교회나 학교가 틴에이저들의 선한 사귐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나 스승들을 모시고 남녀들이 즐거이 사귀게 된다는 것은 여러 면으로 좋은 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태도도 기르며 이성을 비판해보는 지혜도 길러주며 여유를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자세도 갖추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남녀 질세 부동성만을 신조로 삼아왔던 우리들에 비하면 훨씬 좋은 생활의 자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개의 남자들은 대학을 끝낼 때까지, 여학생들은 대학 2년을 넘길 때까지는 이성이나 이성 문제보다도 정신적인 자기 형성에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을 바쳐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의 일생이란 각기 제때 해야 할 일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대학을 끝내는 5, 6년간에 주어진 가장 귀중한 과제는 우선 자기를 형성한다는 일입니다. 자기가 형성된 뒤에 결혼도 해야 하며 직장도 갖게 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한 이성을 사랑하여 자신의 일생과 목적이 어떠야겠다는 뜻도 생기기 전에 모든 시간, 감정, 정력을 애정 문제로 소모시키고 만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며 본말이 전도된 사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사랑을 한다든지 대학도 끝내지 못한 남자들이 연애 결혼 문제에 열중한다면 참으로 귀중한 제1의 문제는 잃어버리는 감이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자신이 형성되기도 전에 애정 문제에 휩쓸렸다가 뜻하지 못한 시련이나 난간에 부딪히게 되면 자포자기에 버려 자살 또는 일생의 파멸을 추리하는 결과를 자주 만들게 됩니다. 오히려 친구들과의 우정을 즐기며 학업의 취미, 예술적인 발전에 휩쓸려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든지 정상치 못한 감이 있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저는 정상적인 자기 건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그 일을 위해서는 적어도 남자는 대학을 마칠 때까지 여자들도 만 20세가 될 때까지는 정상적인 문제에 뜻을 두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애정 문제에 뜻을 두게 되면 자연히 성에 대한 자극과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덕의 질서를 잃게 되며 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희박해지게 됩니다.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건실하게 살며 행복스러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인정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덕의 문란이나 무책임은 결국에 이르러 본인과 사회의 불행, 무질서를 가져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악이냐 아니냐는 묻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 스스로의 입장을 애써 정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관념과 생활의 무질서는 본인과 사회에 해독을 준다는 사실이 지배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의 해결과 정당한 결과를 위하여 조언을 장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한국과 같이 가난하고 정돈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지나친 조언이 얼마나 큰 폐단을 동반한다는 사실은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 나무가 자랄 때에는 그 순서가 있으며 꽃과 열매의 시기가 있는 것 같이 우리 인간적인 성숙에도 지각기 나이 과정과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노력할 때 노력해서 가장 모순과 무리가 없는 일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의 장면을 보았다고 해서 흉내낼 필요도 없으며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비판도 신념도 없이 따라다닐 정도로 무책임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인정하는 최선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들이 사랑을 하게 되고 어떤 상대방의 애정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도 결코 사랑이 인생의 전부이며 유일한 목적인 것 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양 영화에 나오는 무사들의 정신과 생활이 그대로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볍게 여겨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 그 자체가 인생의 전부며 목적은 아닙니다. 사랑은 그 책임을 성취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하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점점 넓어지며 높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던 아내가 자식을 사랑하며 늙어서는 손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성을 사랑하던 남자가 가족들을 이끌어가면서 이웃과 사회 그리고 민족과 조국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뜻을 저버린다면 그는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랑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살하는 젊은이들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가정의 기대, 친구들의 오해, 사회의 책임, 교구의 건설, 이 모든 것을 성두리째 내버리고 한 이성에 대한 사랑을 얻을 수 없었다 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다면 그렇게 모자라고 잘못된 뜻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무책임하고도 책망을 받아 마땅한 처사입니다. 칸트는 진리를 위하여 사랑을 느껴볼 여과도 없이 살았습니다. 베토벤은 뜻있는 곡을 남기기 위해 사랑을 단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정 문제에는 생각을 둘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의 생활을 잠시라도 좋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실현했다고 고귀한 생명을 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철없다는 사실은 더 문제 삼을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청년 남녀들이 결코 자기네들의 사랑을 숨기거나 비밀에 붙여두는 습관을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당한 사랑은 결코 잘못도 아니며 죄악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개해서 좋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부모를 모시고 있는 젊은이들이 애정 문제를 사랑하는 부모에게까지 비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들의 일생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으며 모든 정성을 기울여주고 있는 부모들에게
가장 중대한 사랑의 문제를 비밀에 붙인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밀을 지킨다는 사실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며 모든 잘못과 불행은 그로부터 지워지게 마련입니다. 언제나 애정의 문제는 좋은 스승, 사랑하는 부모들의 충고나 협조 밑에 이루어져야 하며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절차와 사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이성 손님이 찾아왔을 때는 반드시 방문을 활짝 열어놓는 습관을 배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을 닫고 남녀가 비밀히 앉아있는 것은 옳지 않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의심을 받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문을 열어놓아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남자들이 혼자 있는 여자의 방을 방문한다든지 특히 여성들이 남자의 방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정기간 동안에는 서로가 신중히 삼가야 할 일입니다. 꼭 다른 식구들이 있는 장소에서 사귐을 갖는 것이 정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예절을 알고 지키는 여성들이 남자만 있는 방을 혼자서 방문하거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처사는 못될 것입니다. 또 실제에 있어 남녀 간의 상당히 많은 불행과 폐륜의 사실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과 더불어 애정의 문제도 공개적이며 자신 있는 태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배타적으로 기울어지는 법입니다. 우정은 확대되어 나가지만 애정은 좁게 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실정이 간혹 여성들로 하여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 남성에게 호감을 사기 위하여 부모를 속이는 경우가 생기며 심지어는 애인을 위하여 부모를 이용하는 결과를 만드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저는 딸 자식을 기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몇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떤 날 딸의 애인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장차 사위가 될 남자이기 때문에 잠시 머물러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어머니 때문에 단둘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함을 괴롭게 여겼던 모양이었습니다. 남자의 사랑만을 생각한 나머지 어머니에게 불쾌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의 부모는 딸이 출가를 하게 되면 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되어버리는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부모나 형제, 친지, 이웃들의 친절과 호의, 협조를 거절하기에 이른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가정을 이룰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사랑하게 되면 자기네들의 사랑에 도취된 나머지 사회의 질서, 선한 전통을 경시하는 배단을 만들기 쉽습니다. 대체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의 사회적 단계에는 본인들 간의 약속, 가정 간의 동의, 그것을 입증하는 약혼, 그리고 결혼의 단계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 간의 약속이란 사회적인 책임, 공개된 의무에 속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양가의 승낙과 합의를 얻게 되면 이미 사회적 책임이 생겨진 것이며 약혼이 공포된다는 것은 결혼을 통한 가정의 길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혼의 절차 및 약혼식은 좋은 예절이며 사랑과 축복의 절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사랑을 약속한 남녀들은 존경하는 분들과 가족의 어른들을 모시고 약혼식을 올리는 선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축복, 행복을 위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남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일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형식적인 절차라 해서 무시해버리기도 하며 정신적 구속을 배척한다는 뜻에서 묵살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한 태도일 것입니다. 형식이 예절을 지키게 하며 정성과 뜻이 담겨있는 생활은 자연히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밟게 마련입니다.
특히 약혼식이나 정당한 결혼식을 꺼리는 남녀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며 대개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애정의 불행한 조건이 여기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선한 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약간 노파적인 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혼과 결혼 사이의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은 좋지 못합니다. 차라리 결혼의 조건이 채워지기 어렵다면 약혼을 늦추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은 사랑으로 달리게 마련입니다. 이제 이 약혼기가 계속되면 그동안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상대방의 단점이 드러나게 되며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권태, 부조화가 뜻하지 못했던 비판, 말다툼, 두 가정의 비교 등으로 나타나 사랑의 금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3의 이성이 나타나게 되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는 곧 애정의 약화를 만들기 쉽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불가피한 조건만 없다면 약혼 뒤에는 곧 준비를 갖추어 결혼의 길을 밟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약혼은 부모들이 승낙일 뿐 결혼식이 있은 뒤에야 모든 점에서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약혼이 곧 부부의 생활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은 단순히 하나의 절차일 뿐 이미 부부로서의 감정 생활을 지니고 있는 많은 남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탓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약혼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는 존경을 피하고 해라 한다든지 존경에서 오는 거리를 묵살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 행복과 인격에 차질을 가져오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은 언제나 동반하기 마련이며 가까울수록 마음으로부터의 높임을 받을 수 있어야 인격적인 결합이 튼튼해지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뤄볼 때 역시 사랑의 단계, 약혼의 단계, 결혼의 단계는 실질적으로 지켜줄 수 있어야 행복하며 은혜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아무 준비, 각오도 없이 결혼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모든 청년들이 행복한 가정을 목적으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결과, 기대에 어긋난 가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갖출 바를 못했으며 새로운 가정을 통해 영구히 행복스런 생활을 이끌어 나갈 뜻과 신념과 준비를 지니지 못했던 때문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선한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생각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의 생명과도 같은 아름답고 부드러운 감정을 계속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도 느끼지 못한 채 결혼에 임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만한 노력과 인내와 성실한 책임의 대가인 것입니다. 참다운 행복과 보람도 결혼 뒤에 찾아오게 마련입니다만 그만한 준비와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은 또 하나의 인생 경기의 출발입니다. 더 많은 노력, 수고, 이해, 협조, 존경, 봉사의 정신적 자세가 없이는 참된 사랑의 값이 없는 것이 우리들 삶의 법칙인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남겨놓은 셈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